오늘은 부동산이 재테크의 왕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재테크의 왕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부동산과 어, 돈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아셔야만 합니다. 현대는 금융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부동산은 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돈과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과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돈, 이를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즉 한국은행에서 1,000원을 돈을 만들어내면 은행에서 만들어내는 돈은 이에 14배가량 되는 14,000원입니다. 그러므로 시중에 이제 통화량은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해 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대출의 증가 여부를 알으면은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돈은 근데 무한대로 자가 증식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현재 화폐 시스템은 이제 은행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는데요, 돈을. 근데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 줄수록 대출 이자가 많아져서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고, 또 개인과 기업은 대출을 많이 받아 가지고 또 투자 금액을 늘릴수록 수익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돈을 많이 시중에 풀어야지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정부, 은행, 개인 및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본능적으로 통화량을 이제 무한대로 늘리려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량을 이제 늘리는데 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찍어내려면은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다 갖다 주면 이제 한국은행이 그를 담보로 이제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돈이 만들어지려면 이자가 붙게 되겠죠. 국채에는 이자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돈이 만들어지려면은 이자가 붙고, 또 시중은행에서 신용창조로 만들어내는 돈은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대출을 하면은 거기에 이자가 붙죠. 그러므로 어 은행에서 만들어내는 돈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이처럼 모든 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중의 이 경제가 돌아가려면 이자만큼 돈을 계속 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말죠. 그러므로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가 점점 늘어나므로 돈을 점점 더 발행해야 되는 그런 화폐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부동산은 이제 이용 가치와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이제 정부에서 온갖 정책을 총동원해서 하락을 이제 막아주고 상승을 유인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에서 수익을 보장하는 아주 유일하고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므로 점점 부자가 되고, 이제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물가가 상승해서 점점 물가고에 시달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제 일찍이 이런 이치를 간파한 헨리 조지는 그에 져서 진보와 빈곤에서 결국에 이제 땅을 보유한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된다고 역설하였고, 또 차액지대로 유명한 리카도는 자본가, 노동자, 지주 중에서 지주가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 이제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자들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것을 보면 이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은 계속 상승인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할 때는 이제 상승을 하고 통화량이 감소할 때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 부동산이 이제 폭등한 것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2020년도에 이제 부동산이 급락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통화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은 통화량이 증가할 때는 이제 상승하고 통화량이 줄을 때는 하락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지속하게 이제 상승하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하면서 상승하는 거는 이제 통화량이 언제까지나 무한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는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떠한 시기에 상승하느냐? 먼저 정부에서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할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여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때,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해서 시중에 통화량이 풍부해질 때, 그다음에 지급 준비를 인하여 가지고 대출이 늘어날수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때, 그다음에 DSR,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시중에 그 통화량이 원활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때, 그다음에 경제가 성장할 때, 이럴 때는 시중의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언제 하락하느냐? 이와 반대인 경우에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재정 긴축을 하든가 DSR이나 스트레스 DSR, LTV 등 대출 규제를 하고, 또 GDP가 성장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그다음에 지급 준비를 인상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대출 총액제를 설정해서 대출 총량을 줄인다든가, 이럴 때 이제 통화량이 감소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금리 인상이나 경제 성장률 전환 감소, 또 해외 쇼크, 전쟁 등으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수익이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급속도로 줄어서 돈을 구하지 못하는 이제 신용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이제 기업과 금융기관이 이제 부도나고 개인이 파산하고 해고와 폐업에 따른 실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 부동산은 통화량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근데 통화량은 현재 그 금융자본주의에서는 무한대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